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울산의 명소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 심리대 숲이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여기에 영남 알프스까지 정말 많은 명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역사성까지 갖춘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최근엔 여기에 명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물빛이 더욱 깊어지는 가을. 동구의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사철 내내 다른 매력으로 울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바다 보니까 배가 동동 떠 있고 물도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네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전 처음 와봤거든요. 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일산동. 일산이요? 동구 일산동인데 네. 옛날에는 일산진이라 그랬어요. 일산진, 나루진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일산동 요쪽에 뒤가 붕어지로 유명한 일산 본마을이 있고 또 번덕마을이 있고 번덕마을이라고 또 유명한 마을이 있고 그래서 동해안 이제 나가는 포구마을 아주 그 일산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펼쳐지고 해수욕장이고 그다음에 일산 만이고 그래서 옛날에 여 동구에 많이 세 개라 저 위에 미포만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만이 있고 일산만이 있고 만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두 개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갔고 요 하나는 아직 아름답게 이래 시민들의 품에 아직 폭으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두 개의 포구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지만 그 아쉬움도 잠시 오래된 전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와, 선생님. 높은 가을 하늘이랑 이 맑은 동해 바다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조그만 바위섬 같은 것도 있는데. 저 섬이 민섬입니다. 민섬. 민섬이요? 민섬. 그러니까 나무가 없잖아요. 저 섬이. 그래서 이제 벗어졌다. 민대가리다. 그래서 뭐 민섬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전설에 따르면 이제 저기 저 앞에 저 바위는 옛날에 그 장군이 변해가지고 저 섬이 됐다 그러고 뒤에 저 돌아앉은 바위는 여자 선녀 바위라고 그래요. 선녀. 그게 무슨 전설이냐면 저 이제 앞에 장군 바위는 그 용궁의 장군, 용궁의 건의대장 장군이고 저 뒤에 있는 저 여자 그 바위, 저 바위는 하늘 선녀 바위는 옥황상제 선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눈이 맞아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다가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벼락을 맞아가지고 저 바위 두 개가 이제 말하자면 장군 바위, 선녀 바위가 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런 전설이 이제 그 민섬에 전해옵니다. 장군과 선녀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 이야기가 내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 끝에가 어풍대거든요. 신라왕이 왔던 어풍대. 신라왕이요? 그 여기는 이제 고누리라고 그래가지고 고누리라는 게 뭐냐면 꽃나루라, 꽃나루. 꽃나루. 봄에 꽃이 막 피잖아요. 그럴 정도로 궁녀들이 많이 왔대요. 옷을 입고 왕을 따라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전에는 말 따르면 신라 문무왕 있잖아요. 문무왕. 문무왕이 여기 자주 왔대요. 문무왕을 이제 따라서 궁녀들이 이래 같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저 쭉 가는 모습이 마치 꽃나루와 같다. 그래서 고누리다. 지금도 꽃나루가 변해서 고누리가 됐거든요. 그래 그 당시 앞에는 왕이 가고 신라 문무왕이 앞에 가고 뒤에는 궁녀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 전설이 내려와서 그거는 이제 꽃나루를 한자로 화진이라 그래. 화진. 꽃합자 나루진자거든. 그래서 여기 가면 화진초등학교가 있어요. 화진동인데 화진초등학교. 요거는 화정동인데 그래서 그 화진동의 유래가 바로 이제 이 고누리 때문에 유래가 되었다고 그러죠. 신라왕이 경치 구경을 왔다니 이곳 풍경이 더욱 새롭게 보입니다. 꽃나루 참 예쁜데요. 동구 화진동이 왜 화진이라고 불려왔는지 여러분도 이제 아셨죠? 와, 선생님. 저 뒤에 있는 것도 절벽이 참 아름다운데 저기는 어디가요? 저기 이제 유명한 대항암 공원입니다. 대항암 공원. 그 대항암 공원이에요? 대항암 공원. 저는 대항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어떤 뜻인가요?
그 대왕암이라는 게 이제 한 15만 평 됩니다. 굉장히 넓지요. 엄청 넓은데 넓네요. 저 대왕암이 이제 왜 대왕암이냐? 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대왕바위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대왕암의 풍광도 장관인데요. 이 바위도 신라 문무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이곳을 즐겨 찾았던 문무왕. 죽어서도 이곳에 묻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구사기를 보면 네. 이래 돼 있다고요. 상구사기에 보면 문무왕이 이제 별세할 때 네. 682년 7월 1일에 이제 가을에 별세했으면 별세할 때 왕이 홍하다. 문무왕이 죽자 시일 문무 군신이 이 유언이라 문무 왕의 그 유언에 따라서 군신들이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동해구 대석상이라 그랬거든요. 장례 치른 곳이 동해구의 대석상이다. 그래서 큰 바위 위에서 장례를 치렀다. 속전의 왕화위룡이다. 왕이 용이 되었다. 인지기석을 대왕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바위를 대왕석이라고 한다. 그 대왕석이 바로 저 바위거든요. 바로 저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대왕석입니다. 동해구는 이제 우리 신라사라 보면 동해구는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와요. 오는 것이 항상 울산을 거쳐가지고 동천을 거쳐 따라서 올라와서 100분이나 그렇게 쳐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동해구라 하면 울산을 말합니다. 울산을 동해구라고 그래요. 동해 입구니까. 그래서 이 문무왕이라는 왕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면 풍류를 좋아했다. 풍류. 풍류들 데리고 이런 바닷가에 다니면서 이런 놀기도 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곳은 우리가 그 바로 이 바위가 참 아름답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바위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참 넓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전설로 전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왕암은 여기가 진짜 대왕암이고 막 그것도 동해 경주 대본에 그것도 대왕암이겠지만 이것은 더 확실한 대왕석이다. 경주 간포에도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대왕암인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야 할 내용인데요. 울산의 대왕암이 진짜일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들지 않나요? 와, 저 절벽을 가로지르는 엄청 긴 다리예요, 저게? 예. 길게 다리가 있는데 어떤 다리인가요? 줄다리잖아요. 출렁교라고 그래요. 출렁다리. 금년 7월 15일 날 이제 그 개장을 했잖아요. 준공을 했는데 지금 저 위치를 보면 어디냐면 저 왼쪽에 위치가 이제 수루방이라는 곳입니다. 수루방. 제일 높잖아요. 수루방. 네. 왜 수루방이냐면 옛날에 그 집을 지어가지고 수루방이 있었어요. 그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옛날에 집이 있던 곳이 수루방이고 오른쪽이 저기가 이제 해계비라고 그래, 해계비. 그래서 이제 해계비라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뭘 보느냐? 그 아래쪽에 해안에 그 물이 시퍼렇게 있잖아요. 네. 저게 안막구지기. 안막고지기. 예,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숭어가 산란하는 곳입니다. 숭어가 특히 가을에 이제 10월달 들어가면 막 산란하지요. 그 숭어를 잡던 곳이 바로 이제 저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저 수루방 쪽에 이제 왼쪽에 용굴도 있잖아요. 용굴 보이잖아요. 저 용굴입니다. 용굴이고 네. 뭐 당근바위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저 거북바위도 있고 그다음에 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오른쪽에 이제 이쪽에는 회계비 쪽에는 이제 그 뒤에 또 솔숲이 더 짙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입구 쪽에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는 해수욕장이지만 물이 좀 얕지만 그 고기들이 주로 서식을 많이 하지요. 하고 저 안쪽은 또 이렇게 등대 끝이 조금 보일라 말라 하는데 그 울기 등대 그것도 지금 보일라 말라 하고 그래서 참 경치가 참 좋습니다. 출렁다리를 찾아가는 길, 짙푸른 솔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 예, 와, 솔 냄새가 진하게 나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쪽부터 예. 쭉 있는데 예. 몇 그루나 되나요? 이게 이제 15,000그루입니다. 15,000그루. 15,000 그루요? 15,000그루요. 네. 그 이게 이제 그래 이 소나무가 곰솔이거든요. 해송. 아, 해송 종류인데 조금 종자가 좀 특이한데 네. 100년 넘은 소나무도 있거든요. 100년 넘은 것도 있고 한 80년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 한 60년 된 소나무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아마 이래 시대를 나눠가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왕암 공원에는 아주 오래된 등대가 있습니다. 울기 등대인데요. 한동안 대왕암 공원 명칭이 울기 공원이었다는 사실,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죠?
이 공원의 역사가 우리가 그 울기공원이라 그랬죠. 울기공원. 울기공.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60년대 이제 이게 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울기등대산이라 그랬다. 등하다가 그 이제 옛날에 울기등대는 1904년에 등간이 만들어지고 1906년에 등대가 세워졌어요. 이 콘크리트 등대가. 그 뒤엔 등대산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지정되고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대왕암이라 이름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넘은 이제 원래 대왕암인데 대왕암이라 그랬거든.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대왕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대왕으로 바꿔서 왕자를 바꿔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회복한 거라. 그 이름 80년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역사 우리 전설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래 또 유명해지고 그래서 가꾸어지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대왕암을 대양암이라 불렀다니 일제의 아픈 역사가 이곳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와 선생님 예.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보이네요. 저기 예. 민섬도 위에서 보이고 예. 또 여기 숭어잡도 안막구지도 다 이렇게 예, 보이고 아, 보니까 출렁다리가 또 바다를 예. 착 가로질러서 있는 거 보니까 예. 시원하니 너무 멋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풍대 쪽으로 해가지고 수루방으로 해가지고 저 너머에 또 가면 또 아주 비경이 또 펼쳐지지요. 넘어가면. 너무 궁금한데요. 예, 출렁다리 따라서 또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아,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선생님. 이건 뭐, 아, 바닥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요. 예, 그런데 바닥이 투명하네. 그러니까요. 야, 아주 뭐 좋다. 용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예. 딱 내려가는 게. 문무대왕이 즐겨 찾았다는 풍광수려한 대왕암 공원. 이제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는데요. 대왕암 공원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만 같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건너오는데 끝에 오니까 조금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네요. 그쵸? 예. 이게 여기서 보는 바다의 풍광도 너무 멋지고 바닷바람도 시원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스릴까지. 예. 저는 이 출렁다리가 대왕암의 예. 새로운 명소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우리 대왕암 공원은 울산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왕공원에는 이제 우리 수천 년, 수만 년 자연이 빚은 그런 아름다운 절경도 있지만 또 이래 인공적으로 시설에 해서 또 이래 자연과 합일되게 만들어졌다는 게 참 좋습니다. 아마 앞으로 10월부터 이제 연어 우리 숭어 보이면 또 생태계 이래 관찰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참 잘 만들어진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대왕암 공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명소까지 더해져서 정말 금상첨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다 같이 대왕암 공원 놀러보시는 건 어떨까요?